22년도 개정 교육과정 공통수학 첫 번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통수학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개념이 다항식에 대한 용어인데, 사실 다항식에 대한 용어다라고 해서 나오는 이 단항식과 다항식,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용어들은 중학교 1학년에서 사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차근차근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단항식이란 항이 한 개 있는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문자와 수의 곱 또는 몇 개의 문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항이 한 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몇 개의 문자와 수의 곱 혹은 몇 개의 문자와 문자의 곱이다 라는 요 표현들은 항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설명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항식은 그냥 항이 한 개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이다. 그래서 몇 개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단항식이다, 이런 것을 다항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항식이 다항식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구분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으나 기본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에 대한 용어로 넘어갑니다. 항은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 쉽게 말하면 요것들 하나하나를 전부 우리는 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수는 항의 차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다항식의 차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항의 차수는 항에서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 자, 여기서 3x 제곱이라고 하는 항에서 항의 차수는 x가 두 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차다. x가 한 번씩 곱해져 있기 때문에 1차 문자가 곱해져 있지 않아서 차수가 없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의 다항식에서 각각 항의 차수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요, 다항식의 차수는 이 항들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차수가 큰 것을 우리는 다항식의 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은 2차인 다항식이다, 그래서 2차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요,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쉽게 설명을 하자면 3x제곱에서의 개수는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 3, 다시 말해서 x제곱이 곱해져 있는 숫자, 요 녀석을 개수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상수항은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다. 쉽게 말해서 숫자를 상수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동류항은 특정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이다. 이렇게 두 개를 동류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해왔다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가볍게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면 되고요. 자, 다항식의 정리 방법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크게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은요,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차수의 순서인데 어떤 차수의 순서예요? 내려간다, 내려가는 차수 순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이다 라는 거거든요. 말의 의미를 보면요. 자, 그래서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라는 거를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차수가 내려가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수가 높은 곳에서 낮은 항으로 정리하는 것, 이것을 내림차순. 그럼 오름차순을 똑같은 맥락으로 설명하자면 얘는 차수가 올라가는 거겠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차수가 낮은 거에서 높은 항의 순서로 정리되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오면서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많이 정리해서 공부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학 공부를 했다면요,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덧셈 뺄셈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요, 당연히 괄호를 먼저 풀겠죠. 괄호를 먼저 풀고 다항식에서 문자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것을 내림차순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건 이제 보기 좋게 정리한다 정도고요. 통면끼리 계산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설명의 내용이 크게 많진 않고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a라고 하면 그냥 a라고 하는 항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곱해준다. ka라고 하면 a라는 항에다 k를 곱해준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연산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연산법칙 그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a 더하기 b랑
순서를 바꿔서 B 더하기 A라고 계산하는 것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합법칙도 마찬가지. 3개의 항이 있을 때 앞에 거 먼저 계산하나 뒤에 거 먼저 계산하나 상관이 없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괄호의 표현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보통 괄호를 안 써서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지수법칙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수학입니다. 자, 밑이 똑같은 상황에서 곱셈을 하면 지수끼리 덧셈을 한다. 밑이 똑같은 상황에서 나눗셈을 하면 지수끼리 뺄셈을 할 건데 앞에 것이 더 클 때는 그냥 평범하게 뺄셈, 지수가 같을 때는 같은 것끼리 나눗셈을 하는 거니까 1이라고 보면 되고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클 때는 마찬가지로 큰 거에서 뺄셈을 하되 분모로 내린다. 우리 중학교 수학 공부하면서 많이 연습해왔던 내용입니다. 자, 곱해요? 지수끼리 곱합니다. 지수끼리 분배가 가능하고 나눗셈도 분배가 가능하다. 중학교 2학년 수학입니다. 자, 식의 전개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수학입니다. 자, 전개 몇 개의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개라고 한다. 전개에서 얻은 다항식을 전개식이라고 한다. 오히려 이런 용어들이 더 어렵지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한다?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알아요. 요렇게 한다는 거.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다는 거 알고 있고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 곱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전부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곱셈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요렇게 곱셈으로는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지 않는다. 자, 곱셈 공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수학에서 배웠죠. 다만 중학교 3학년 수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밑에 5번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은 새롭게 암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곱셈 공식은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몇 안 되는 내용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중학교 3학년 수학에서 완벽하게 숙지가 된 상태이어야 하고요. 5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들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것들 강조를 하자면요. 일단 중학교 수학에서 배운 4개의 공식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공식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자면 이 7번 공식과 8번 공식, 이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개의 공식은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내내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7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들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5번, 6번, 9번, 10번 공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수학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곱셈 공식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중학교 3학년 수학을 정확하게 공부했다면 이 곱셈 공식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 식을 전개하는 과정의 결과가 요렇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 학습하자라는 것이 곱셈 공식의 취지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이 공식 5번부터 10번까지의 공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내용을 전개를 해서 중간의 과정들을 생략하고 이 결과로 바로 넘어가자는 것이 곱셈 공식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정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암기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곱셈 공식 변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부터 2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수학에서 학습을 하였고 3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 숙지하여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3번 공식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곱셈 공식 변형식의 원리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확인해보면 되겠고요. 자,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의 나눗셈이다. 자, 뭐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a 플러스 b의 나누기 m이면요, 우리는 나눗셈을 역수의 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개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의 계산이라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은요, 사실 개념은 중학교 수학에서 배운 것과 다를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계산이 난이도가 고등부 수준에 맞춰져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곱셈공식 몇몇 내용이 좀 추가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설명이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 숫자의 나눗셈에 대해선 이미 배웠고 충분히 익숙하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다항식들의 나눗셈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2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7을 x 플러스 3으로 나눗셈을 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자, 그 원리는요,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차수들은 전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자, 2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7을 x 플러스 3으로 나눗셈을 한다라고 하면 차수를 보는 거예요. 2x제곱 x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x제곱 플러스 9x랑 x 플러스 3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2x제곱 플러스 9x 안에 x 플러스 3이 몇 개가 올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린 2x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x만 곱해주면요, x 플러스 3이 2x를 곱한 결과는 2x제곱 플러스 6x가 나오죠. 자, 이렇게 나눗셈식을 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뺄셈을 하죠.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9x에다가 2x제곱 플러스 6x를 뺄셈을 해주면 3x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하죠? 요 7을 내리죠. 그러면 이제 3x 플러스 7 안에 x 플러스 3이 몇 개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비교할 건데요. 3x, x, 그렇습니다. 3입니다. 그래서 3을 x 플러스 3에다 곱셈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뺄셈을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2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7을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2x 플러스 3, 나머지를 마이너스 2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거고요. 계산 연습 많이 해보시면 조금은 더 익숙해질 겁니다. 자, 나눗셈에 대한 등식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왔던 내용입니다.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해볼게요. 이 녀석을 R이다 라는 새로운 문자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 A라고 하는 녀석을 B에다가 Q를 곱하고 그 나머지 R을 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수학이에요. 초등학교 수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숫자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한 이후에 검산하는 그 과정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것을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뭔가 대단해 보이는 문자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실상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가 0이다? 그럼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표현조차 똑같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좀 더 추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숫자의 나눗셈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숫자의 나눗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나눗셈을 했을 때의 나머지는 이 B라고 하는 숫자보다 항상 작게 나와야 했었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의 차수는 반드시 이 B라고 하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나눗셈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겠습니다. 자, 모든 내용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